우주는 당신이 자신과 삶에 대해 믿는 것만을 응답한다. 돈에 대해 당신이 가진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살핀 다음 떠나보내라. 그런 생각들은 지금까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암시하고 선언하고 자격을 믿고 번영을 허용하는 것은 당신이 복권 당첨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단계다. 돈에 대한 새로운 생각으로 의식을 열면 돈은 당신의 것이 된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미러, 지은이 루이스 L. 헤이, 옮기니 김태훈, 발행 센시오입니다. 거울 속 나에게 말을 거는 순간 삶은 바뀌기 시작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심리치료 전문가인 저자는 미러에서 거울 속 나에게 말을 거는 것만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사랑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거울 속 나에게 긍정적 암시를 반복하여 나를 위로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미러워크는 저자 자신이 30년 이상 실천해왔고 수많은 독자가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자는 지금 당신의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면 우선 자신과의 관계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당신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긍정적 암시를 반복하는 미러워크는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법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세요. 발을 내딛는데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라. 나부터 사랑하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꼽으라면 바로 나와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연습부터 해야 한다.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자꾸 자신을 낮추려 하기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 그렇지 누구나 있는 그대로 사랑받아야 한다.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라. 삶이 안기는 모든 축복을 누릴 가치와 자격이 있다고 믿어라. 나 자신을 높이 평가하라. 나부터 사랑하라. 나는 열려있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미러워크는 내 삶에서 좋은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그럴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홀대하는 나 자신이 거울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리 없지 않은가? 아무리 미러워크를 반복해도 내가 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미러워크는 효과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라. 삶이 안기는 모든 축복을 누릴 가치와 자격이 있다고 나 자신을 높게 평가하라. 나 자신을 믿어라. 그러고 나서 거울 앞에서 되뇌라. 나는 열려있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거울과 친구 되기. 이제 손거울을 꺼내거나 욕실 거울로 가라. 긴장을 풀고 심호흡을 하라.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라. 자신의 눈을 가까이 볼수록 좋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책 한 잔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라고 말하라. 다시 2번 더 말하라.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어떤 기분이 드는가? 이상하고 바보 같은 기분이 든다고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 원래 처음에는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가 아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당신은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일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런 기분을 자연스럽게 느껴라. 어떤 기분이든 시작이자 아주 반가운 출발점이다. 대개 자신에게 사랑해 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당신은 할 수 있다. 힘들어도 견디는 당신이 대견하다. 앞으로는 더 쉬워질 것이라고 약속한다. 사랑해 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렵다면 약간 더 쉬운 말부터 시작하라. 가령, 널 좋아하는 법을 배울 거야. 널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 라고 말하라. 거울을 바라보고 말할 때 유치원에 있는 내 아이에게 말한다고 상상하라. 자신이 나의 사랑스러운 아이라고 여겨라. 이제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그 내면의 아이에게 말하라. 책 한 잔,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미러워크를 습관화하기. 앞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미러워크를 하라고 권했다. 그러나 잠에서 깬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는 생각에 미러워크를 하기 싫다고 여길 수도 있다. 이 생각 자체가 바로 자신을 섣불리 평가하는 것이다. 미러워크를 할 때는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거울을 바라봐야 한다. 자신에게 사랑해 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면 아마도 오래되고 부정적인 메시지로 자신을 낮춰왔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자책할 필요 없다. 그저 긴장을 풀고 암시를 하라. 당신이 말하는 암시가 진실임을 명심하라. 실제로 우리는 자신을 평가하지 않을 때 비로소 나를 정말로 사랑할 수 있다. 미러워크는 하면 할수록 쉬워진다. 다만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명심하라. 그래서 미러워크를 자주 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미러워크를 하라. 어디든 손거울을 가지고 다니다가 자주 꺼내서 자신에게 애정 어리게 속삭여라. 나는 훌륭해. 나는 멋져. 나는 사랑하기 쉬워.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이루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 혹은 자신이 처한 현실과 아무 관련 없는 다른 사람의 관념이나 의견에 동조하는 것일 수 있다. 자격은 더 나은 삶과 아무 관계가 없다. 더 나은 삶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가 문제일 뿐이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든 아니든 더 나은 삶을 받아들여라. 긍정적 암시의 힘. 자신을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은 과거의 모든 부정적인 메시지를 버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이 머릿속으로 자신에게 하는 혼잣말을 바꿔 볼 것이다. 어린 시절에 접한 메시지는 나의 혼잣말에 영향을 미친다. 내가 머릿속에서 자신에게 하는 혼잣말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의 토대가 되므로 실로 중요하다. 혼잣말은 내가 살아가는 정신적 여건을 조성하며 앞으로 접할 경험을 끌어들인다. 자신을 하찮게 보면 삶이 보잘것없어진다. 반대로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면 삶 자체가 멋지고 즐거운 선물로 기억된다. 미러워크를 하는 동안 긍정적인 혼잣말을 할 수 있다. 즉,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만 하고 긍정적인 암시만 반복하는 것이다. 어린 시절의 영향으로 부정적인 혼잣말이 떠오르면 긍정적인 말로 바꿔라. 가령, 넌 제대로 하는 게 없어는 나는 유능한 사람이고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어 라는 암시로 바꿀 수 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면 당신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 어떤 이유로 말하는지 더 잘 인식할 수 있다. 이 인식은 혼잣말을 몸과 마음을 보살피고 치유하는 암시로 바꾸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멋진 방법인가.
이렇게 되뇌라. 나는 과거에 들었던 모든 부정적인 말들을 버리고 현재를 살아갈 거야. 나는 언제나 할 수 있다를 선택한다. 대다수 사람은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여러 가지 경직된 규칙을 세운다. 그것으로 자신을 통제하고 억누른다. 해야 한다를 머릿속에서 영원히 지워버리자. 해야 한다는 우리를 죄수로 만드는 말이다. 해야 한다라는 말을 쓸 때마다 우리는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틀린 것으로 인식한다. 사실상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셈이다. 지금 해야 하는 일의 목록에서 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대체하라.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적는 것이다. 최고여야 한다. 최고가 될 수 있다. 청소해야 한다. 청소할 수 있다. 여행을 가야 한다. 여행을 갈 수 있다. 책을 읽어야 한다. 책을 읽을 수 있다. 예뻐져야 한다. 예뻐질 수 있다. 살을 빼야 한다. 살을 뺄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선택은 곧 자유를 뜻한다.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일은 선택에 따른 것임을 알아야 한다. 즉,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없다. 그 일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나로 사는 게 좋다. 누구에게도 비판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평온하고 편안하지 않을까? 아침에 일어나면 모두가 당신을 사랑하고 누구도 당신을 무시하지 않으니 멋진 하루를 보낼 것임을 예감할 것이다. 마냥 기쁠 것이다. 당신은 자신에게 이런 생활을 안길 수 있다. 나 자체를 인정하면 된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라. 나는 나를 사랑하고 인정한다는 생각을 계속하면 나 자신과 함께하는 생활 자체가 최고의 행복일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작되는 하루를 사랑하는 나와 함께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자존감을 키우는 암시. 다음과 같은 암시로 나의 자존감을 키우고 가치를 높이자. 나는 모든 상황을 나에게 맞출 수 있다. 나는 나에 대해 만족한다. 나는 나에게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나는 내 두 발로 당당하게 선다. 나는 나의 힘을 받아들이고 활용한다. 나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낸다. 나는 지금 이대로 바로 여기서 사랑받고 받아들여진다. 나는 나를 존중함으로 자존감이 높다. 내 삶은 매일 더 나아진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이 기대된다. 나는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다. 나의 가치를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내 삶은 가능한 모든 방식을 총동원해서 나를 뒷받침한다. 나의 의식은 나의 경험을 반영하는 긍정적이고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생각으로 가득하다.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나는 지금 이대로의 나를 사랑한다. 나는 더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라고 믿게. 기분 좋은 시간 갖게. 필자는 오랫동안 반복해온 아침 의식이 있다. 일어나자마자 침대로 약간 더 깊이 파고들며 숙면을 취하게 해준 침대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가령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좋은 날이야. 정말로 좋은 날이 될 거야. 그 다음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쓰고 기능하는데 문제없는 몸에 감사한다. 스트레칭도 조금 한다. 우리 집 욕실 복도에는 운동용 봉이 설치되어 있다. 그 봉을 잡고 무릎을 가슴까지 3번 당긴 후 매달린다. 아침 스트레칭은 유연성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다. 스트레칭을 한 다음에는 차 한 잔을 들고 침대로 간다. 나는 침대를 좋아한다. 우리 집 침대의 머리판은 책을 읽거나 글을 쓸 때 기댈 수 있도록 적당한 각도로 기울여져 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을 스트레칭하는 것이 아침 일과다. 그 다음 본격적으로 하루를 준비한다. 하루를 준비하는데 대개 2시간이 걸린다. 필자는 느긋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천천히 하는 법을 익혔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바쁜 엄마나 아빠라면 혹은 일찍 출근해야 한다면 적절하게 하루를 준비할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라면 여유로운 아침 시간을 갖도록 더 일찍 일어나는 것이다. 10분이나 15분밖에 되지 않아도 여유로운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시간은 당신을 돌보기 위한 것이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기분을 좋게 해주는 의식을 치르거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고의 하루를 보낼 준비를 하라. 이런 변화를 한꺼번에 이룰 필요는 없다. 그냥 아침에 치를 하나의 의식을 골라서 시작하라. 그 의식이 자리 잡으면 다른 의식을 골라서 실행하면 된다. 무리하지 마라. 기분 좋은 시간을 갖는 것이 핵심임을 명심하라. 이렇게 되뇌라. 오늘 나는 멋진 하루와 멋진 미래를 만든다. 삶은 나에게 풍요를 줄 것이다. 당신의 삶에서 돈과 번영의 물길을 막는 생각이 무엇인지 파악하라. 그 다음 미러워크를 통해 그 생각을 새롭고 풍요로운 믿음으로 바꿔라. 금전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번영에 대한 생각을 가꾸는 것이다. 필자가 오랫동안 효과를 본 번영에 대한 2가지 암시가 있다. 당신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은 앞으로 수입이 계속 늘어날 거야와 나는 어디로 가든 번영을 누릴 것이다이다. 삶에서 좋은 일이 생기면 그래 라고 말하라. 열린 자세로 좋은 것을 받아들여라. 당신의 세상에 그래 라고 말하라. 그러면 기회와 번영이 100배가 될 것이다. 하루에 한 번 2 팔을 활짝 벌리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라. 나는 이 우주의 모든 풍요를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거야. 삶아, 고마워. 이렇게 말하면 삶은 당신의 말을 듣고 응답할 것이다. 자주 되뇌라. 삶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제공할 것이다. 나는 내 삶을 믿는다. 나는 그래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모든 삶과 하나임을 안다. 나는 무한한 지혜로 둘러싸여 있고 무한한 지혜는 내 안으로 스며든다. 나는 우주가 모든 긍정적인 방식으로 나를 뒷받침할 것임을 믿는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다. 세상에는 내가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음식이 있다. 내가 다 쓸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이 있다. 내가 다 만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있다. 내가 다 경험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랑이 있다. 내가 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 있다. 이 세상은 내가 필요로 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쓰고 가질 수 있다. 하나의 무한한 정신, 하나의 무한한 지성은 언제나 내게 그래 라고 말한다. 내가 무엇을 믿든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말하든 우주는 언제나 그래 라고 말한다. 나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주제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나는 가장 긍정적인 방식으로 나 자신과 삶을 바라볼 것이다. 나는 기회와 번영에게 그래 라고 말한다. 나는 모든 좋은 것에게 그래 라고 말한다. 나는 그래의 우주로부터 응답을 받는 그래의 세계에서 살며 그래 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나는 우주가 선사하는 지혜와 하나가 되고 우주가 주는 힘을 받는 것에 감사한다. 풍요를 가져오라.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거나 생각해서는 결코 번영을 만들어낼 수 없다. 부족하다는 생각은 전혀 쓸모가 없으며 풍요를 가져오지 못한다. 결핍은 더 큰 결핍을 부른다. 빈곤한 생각은 더 큰 빈곤을 부른다. 반면에 감사한 생각은 풍요를 부른다. 확실하게 번영을 안겨주는 두 가지 태도와 암시가 있다. 다른 사람은 돈이 많다고 분노하는가? 나는 돈이 항상 부족해라거나 왜 이렇게 돈이 들어올 때보다 더 빨리 나가지? 와 같은 부정적인 암시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정적인 암시는 가장 해악한 것으로 빈곤을 부를 뿐이다. 우주는 당신이 자신과 삶에 대해 믿는 것만을 응답한다. 돈에 대해 당신이 가진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살핀 다음 떠나보내라. 그런 생각들은 지금까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재미로 가끔 복권을 사는 건 괜찮다. 그러나 복권에 당첨되는 순간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생각에 골몰하지 마라. 이는 빈곤한 생각이다. 오랫동안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 좋은 효과를 낳지 못한다. 복권 당첨이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는 드물다. 사실 대다수 복권 당첨자는 2년 안에 당첨금을 거의 모두 잃어버리고 종종 당첨 전보다 금전적으로 더 힘든 상황에 빠진다. 복권에 당첨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큰 착각이다. 복권에 당첨된다고 해서 당신의 의식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복권 당첨을 바라는 것은 사실상 우주에게 나는 요행 말고는 내 삶에서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주의 풍요가 당신의 경험 속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생각을 바꾸면 복권 당첨이 안겨줄 것이라고 믿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의식이 부여한 권리에 따라 당신의 것이 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암시하고 선언하고 자격을 믿고 번영을 허용하는 것은 당신이 복권 당첨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부를 끌어들이는 단계다. 돈에 대한 새로운 생각으로 의식을 열면 돈은 당신의 것이 된다. 삶 속으로 더 많은 돈과 번영을 끌어들이고 싶다면 마음을 담아 다음 암시를 반복하라. 나는 돈을 끌어들이는 자석이다. 온갖 번영이 내게 이끌린다. 나는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충분한 보상을 받는다. 나는 사랑이 가득하고 풍요롭고 조화로운 우주에서 살며 그것에 감사한다. 나는 모든 곳에 존재하는 무한한 번영에 열려 있다. 인력의 법칙은 오직 좋은 것만을 내 삶으로 끌어당긴다. 나는 빈곤한 생각에서 풍요로운 생각으로 옮겨가고 나의 재정 상태는 이런 변화를 반영한다. 좋은 것은 모든 곳, 모두에게서 내게로 온다. 나는 내 삶의 모든 좋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다.
매일 새롭고 멋진 경이가 일어난다. 나는 사랑과 함께 공과금을 내고 기쁜 마음으로 돈을 쓴다. 풍요는 자유롭게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온다. 나는 최고의 것을 누릴 자격이 있으며 지금 최고의 것을 받아들인다. 나는 돈에 대한 모든 저항을 내려놓고 돈이 즐겁게 내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한다. 내가 누리는 좋은 것은 모든 곳 모두에게서 온다. 감사하는 태도가 가져오는 힘. 감사할수록 더 큰 선물을 받는다. 번영과 감사는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는가? 이게 무슨 말일까? 매사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더 큰 발전과 풍요가 따른다는 뜻이다. 필자는 언제나 우주의 지혜와 하나가 되고 그 힘을 받는데 감사한다. 필자는 우주가 감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많이 감사할수록 좋은 것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좋은 것이 물질적인 것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좋은 것은 삶을 살만하게 만든 모든 사람, 장소, 경험을 뜻한다.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기.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감사하라. 침대야, 푹 자게 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감사할 많은 일이 쉽게 떠오른다. 필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까지 내 삶의 수많은 사람, 장소, 물건, 경험에 감사한다. 저녁에 자러 가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라. 설령 힘든 경험을 했을지라도 그 일을 겪은 경험에 대해 축복하고 감사하라. 실수를 하거나 최선이 아닌 결정을 내렸다는 생각이 들면 자신을 용서하라. 고통스러웠을지라도 내가 얻은 모든 교훈에 감사하라.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작은 보물이다. 교훈을 얻으면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뀐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발견한 것을 기뻐하라. 당신을 가로막은 것을 떠나보낼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라. 내가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어두운 면을 보여줘서 고마워. 지금부터 매일 삶의 모든 좋은 것에 감사하는 순간을 최대한 자주 가져라. 지금 삶에서 좋은 것을 거의 갖지 못했다면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다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는 모두가 잘 되는 상황이다. 당신도 행복하고 우주도 행복하다. 감사하는 태도는 풍요를 늘린다. 오늘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이 해준 일에 감사하다고 말하라. 판매원, 웨이터, 우체부, 사장, 직원, 친구, 가족, 모르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라. 모두가 서로에게 베풀고 감사하는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되뇌라. 나는 기쁨으로 삶에게 베풀고 삶은 사랑으로 내게 베푼다.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다. 당신은 탁월하다. 자신감을 갖게. 어린 시절 필자는 어른들이 나에게 가하는 비판 중에 상당수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스트레스를 받고 갖가지 일들에 자주 실망하던 그들은 나를 비판하기 일쑤였다. 나는 그 비판을 사실대로 받아들였다. 그 탓에 내면화한 부정적인 생각과 믿음은 오랫동안 내 삶을 가로막은 장애물이었다. 나는 어색하거나 멍청하거나 실없게 보이지 않았을 텐데도 스스로 그렇다고 느꼈다.
삶과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 중에 대부분은 5세 무렵에 형성된다. 이 믿음은 10대 때 조금 추가되고 이후 약간 더 추가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내가 어째서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냐고 물으면 당신은 분명히 어린 시절에 내렸던 결정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5살 때의 의식이 정한 한계 안에서 살아간다. 이 한계는 종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경험하거나 표현하지 못하게 막는다. 우리는 나는 똑똑하지 않아, 나는 산만해, 할 일이 너무 많아, 시간이 부족해와 같은 생각을 한다. 여러분 중에 이토록 제한적인 생각에 발목이 잡힌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당신은 이런 한계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넘어설지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이 느끼는 한계는 오직 정신적인 것일 뿐 현실과 무관하다는 점을 명심하라. 나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생각을 버리고 가능성의 총체성 속으로 들어서면 당신은 충분히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는 필요한 자질을 지녔다. 당신은 무엇이든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또한 당신은 필요한 모든 시간을 가졌다. 당신은 온갖 가능성을 볼 수 있으며 탁월한 일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뇌라. 나는 매일 더 자신감에 넘치고 능숙해진다. 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 스트레스 없는 삶을 위해 암시하라. 부정적이고 두려움이 가득한 생각은 삶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안길 뿐이다. 다음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거울 앞, 차 안, 책상 등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암시다. 나는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떠나보내고 삶은 단순하고 수월해진다. 나는 나를 위해 스트레스 없는 세상을 만든다. 나는 천천히 호흡하며 숨을 쉴 때마다 더 이완된다. 나는 유능한 사람이며 내게 닥치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나는 중심과 초점이 잡혀 있으며 매일 더 안정감을 느낀다. 나의 감정을 표현해도 안전하다. 나는 모든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나는 나 자신이 하루 동안에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스트레스가 곧 두려움임을 안다. 이제 나는 모든 두려움을 배출한다. 여기까지 미러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루이스 L. 헤이는 영성과 자기계발 분야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미국의 대표적인 심리치료사입니다. 영성, 자기계발, 양자 물리학 등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내적 성장을 돕는 일을 했으며 2017년 90세의 나이로 작고한 인물입니다. 저자는 긍정확언, 긍정암시를 통해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에 관한 책을 많이 썼는데요. 이 책에서도 긍정암시를 통해 잠재의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자신감과 자존감을 북돋고 내면의 잠재력을 끌어내며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삶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따라해 볼 수 있는 21가지의 과정이 서술되어 있는데요. 그 과정의 가장 첫 번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작업을 미러워크라고 정의하는데요.
내 삶의 긍정적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우선 나를 정말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인 듯 합니다. 사실 긍정 암시와 긍정 확언을 하는 작업은 많이 하고 있었지만 그보다 선행하여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면의 힘을 발휘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처음 알게 되었고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수록 정말 기초 중의 기초이자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책을 다 읽자마자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면서 사랑해라고 계속 말해봤는데요. 사실 정말 어색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저자의 말대로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하면 할수록 편안해졌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올라가는 느낌을 실제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덧붙여 저자는 자신에 대한 평가나 자격을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마음가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여러 스토리와 자기 암시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부정적인 에너지와 과거들을 치유하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는 데에 큰 효과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자는 우주의 법칙, 감사와 번영, 풍요에 대한 암시 또한 후반부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서 자신에 대한 치유와 긍정 암시가 이루어진 다음에 읽고 따라해보니 더욱 긍정적인 에너지로 풍요를 끌어당길 수 있었습니다. 두껍지 않은 책 속에 이렇게 풍부한 내용이 담겨 있고 이렇게 큰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책이었습니다. 실용적인 방법들이 쓰여졌기에 바로 적용해보기도 쉬웠던 이 책,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라. 나부터 사랑하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꼽으라면 바로 나와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연습부터 해야 한다.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자꾸 자신을 낮추려 하기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 그렇지 누구나 있는 그대로 사랑받아야 한다.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라. 삶이 안기는 모든 축복을 누릴 가치와 자격이 있다고 믿어라. 나 자신을 높이 평가하라. 나부터 사랑하라. 나는 열려있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미러워크는 내 삶에서 좋은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그럴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홀대하는 나 자신이 거울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리 없지 않은가. 아무리 미러워크를 반복해도 내가 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미러워크는 효과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라. 삶이 안기는 모든 축복을 누릴 가치와 자격이 있다고 나 자신을 높게 평가하라. 나 자신을 믿어라. 그러고 나서 거울 앞에서 되뇌라. 나는 열려있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거울과 친구 되기. 이제 손거울을 꺼내거나 욕실 거울로 가라. 긴장을 풀고 심호흡을 하라.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라. 자신의 눈을 가까이 볼수록 좋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책 한 잔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라고 말하라. 다시 2번 더 말하라.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어떤 기분이 드는가? 이상하고 바보 같은 기분이 든다고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 원래 처음에는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가 아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당신은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일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런 기분을 자연스럽게 느껴라. 어떤 기분이든 시작이자 아주 반가운 출발점이다. 대개 자신에게 사랑해 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당신은 할 수 있다. 힘들어도 견디는 당신이 대견하다. 앞으로는 더 쉬워질 것이라고 약속한다. 사랑해 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렵다면 약간 더 쉬운 말부터 시작하라. 가령, 널 좋아하는 법을 배울 거야. 널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 라고 말하라. 거울을 바라보고 말할 때 유치원에 있는 내 아이에게 말한다고 상상하라. 자신이 나의 사랑스러운 아이라고 여겨라. 이제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그 내면의 아이에게 말하라. 책 한 잔,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미러워크를 습관화하기. 앞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미러워크를 하라고 권했다. 그러나 잠에서 깬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는 생각에 미러워크를 하기 싫다고 여길 수도 있다. 이 생각 자체가 바로 자신을 섣불리 평가하는 것이다. 미러워크를 할 때는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거울을 바라봐야 한다. 자신에게 사랑해 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면 아마도 오래되고 부정적인 메시지로 자신을 낮춰왔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자책할 필요 없다. 그저 긴장을 풀고 암시를 하라. 당신이 말하는 암시가 진실임을 명심하라. 실제로 우리는 자신을 평가하지 않을 때 비로소 나를 정말로 사랑할 수 있다. 미러워크는 하면 할수록 쉬워진다. 다만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명심하라. 그래서 미러워크를 자주 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미러워크를 하라. 어디든 손거울을 가지고 다니다가 자주 꺼내서 자신에게 애정 어리게 속삭여라. 나는 훌륭해. 나는 멋져. 나는 사랑하기 쉬워.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이루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 혹은 자신이 처한 현실과 아무 관련 없는 다른 사람의 관념이나 의견에 동조하는 것일 수 있다. 자격은 더 나은 삶과 아무 관계가 없다. 더 나은 삶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가 문제일 뿐이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든 아니든 더 나은 삶을 받아들여라. 긍정적 암시의 힘. 자신을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은 과거의 모든 부정적인 메시지를 버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이 머릿속으로 자신에게 하는 혼잣말을 바꿔 볼 것이다. 어린 시절에 접한 메시지는 나의 혼잣말에 영향을 미친다. 내가 머릿속에서 자신에게 하는 혼잣말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의 토대가 되므로 실로 중요하다. 혼잣말은 내가 살아가는 정신적 여건을 조성하며 앞으로 접할 경험을 끌어들인다. 자신을 하찮게 보면 삶이 보잘것없어진다. 반대로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면 삶 자체가 멋지고 즐거운 선물로 기억된다. 미러워크를 하는 동안 긍정적인 혼잣말을 할 수 있다. 즉,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만 하고 긍정적인 암시만 반복하는 것이다. 어린 시절의 영향으로 부정적인 혼잣말이 떠오르면 긍정적인 말로 바꿔라. 가령, 넌 제대로 하는 게 없어는 나는 유능한 사람이고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어 라는 암시로 바꿀 수 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면 당신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 어떤 이유로 말하는지 더 잘 인식할 수 있다. 이 인식은 혼잣말을 몸과 마음을 보살피고 치유하는 암시로 바꾸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멋진 방법인가. 이렇게 되뇌라. 나는 과거에 들었던 모든 부정적인 말들을 버리고 현재를 살아갈 거야. 나는 언제나 할 수 있다를 선택한다. 대다수 사람은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여러 가지 경직된 규칙을 세운다. 그것으로 자신을 통제하고 억누른다. 해야 한다를 머릿속에서 영원히 지워버리자. 해야 한다는 우리를 죄수로 만드는 말이다. 해야 한다라는 말을 쓸 때마다 우리는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틀린 것으로 인식한다. 사실상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셈이다. 지금 해야 하는 일의 목록에서 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대체하라.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적는 것이다. 최고여야 한다. 최고가 될 수 있다. 청소해야 한다. 청소할 수 있다. 여행을 가야 한다. 여행을 갈 수 있다. 책을 읽어야 한다. 책을 읽을 수 있다. 예뻐져야 한다. 예뻐질 수 있다. 살을 빼야 한다. 살을 뺄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선택은 곧 자유를 뜻한다.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일은 선택에 따른 것임을 알아야 한다. 즉,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없다. 그 일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나로 사는 게 좋다. 누구에게도 비판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평온하고 편안하지 않을까? 아침에 일어나면 모두가 당신을 사랑하고 누구도 당신을 무시하지 않으니 멋진 하루를 보낼 것임을 예감할 것이다. 마냥 기쁠 것이다. 당신은 자신에게 이런 생활을 안길 수 있다. 나 자체를 인정하면 된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라. 나는 나를 사랑하고 인정한다는 생각을 계속하면 나 자신과 함께하는 생활 자체가 최고의 행복일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작되는 하루를 사랑하는 나와 함께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자존감을 키우는 암시. 다음과 같은 암시로 나의 자존감을 키우고 가치를 높이자. 나는 모든 상황을 나에게 맞출 수 있다. 나는 나에 대해 만족한다. 나는 나에게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나는 내 두 발로 당당하게 선다. 나는 나의 힘을 받아들이고 활용한다. 나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낸다. 나는 지금 이대로 바로 여기서 사랑받고 받아들여진다. 나는 나를 존중함으로 자존감이 높다. 내 삶은 매일 더 나아진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이 기대된다. 나는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다. 나의 가치를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내 삶은 가능한 모든 방식을 총동원해서 나를 뒷받침한다. 나의 의식은 나의 경험을 반영하는 긍정적이고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생각으로 가득하다.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나는 지금 이대로의 나를 사랑한다. 나는 더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라고 믿기. 기분 좋은 시간 갖기. 필자는 오랫동안 반복해온 아침 의식이 있다. 일어나자마자 침대로 약간 더 깊이 파고들며
숙면을 취하게 해준 침대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가령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좋은 날이야. 정말로 좋은 날이 될 거야. 그 다음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쓰고 기능하는데 문제없는 몸에 감사한다. 스트레칭도 조금 한다. 우리 집 욕실 복도에는 운동용 봉이 설치되어 있다. 그 봉을 잡고 무릎을 가슴까지 3번 당긴 후 매달린다. 아침 스트레칭은 유연성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다. 스트레칭을 한 다음에는 차 한 잔을 들고 침대로 간다. 나는 침대를 좋아한다. 우리 집 침대의 머리판은 책을 읽거나 글을 쓸 때 기댈 수 있도록 적당한 각도로 기울여져 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을 스트레칭하는 것이 아침 일과다. 그 다음 본격적으로 하루를 준비한다. 하루를 준비하는데 대개 2시간이 걸린다. 필자는 느긋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천천히 하는 법을 익혔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바쁜 엄마나 아빠라면 혹은 일찍 출근해야 한다면 적절하게 하루를 준비할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라면 여유로운 아침 시간을 갖도록 더 일찍 일어나는 것이다. 10분이나 15분밖에 되지 않아도 여유로운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시간은 당신을 돌보기 위한 것이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기분을 좋게 해주는 의식을 치르거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고의 하루를 보낼 준비를 하라. 이런 변화를 한꺼번에 이룰 필요는 없다. 그냥 아침에 치를 하나의 의식을 골라서 시작하라. 그 의식이 자리 잡으면 다른 의식을 골라서 실행하면 된다. 무리하지 마라. 기분 좋은 시간을 갖는 것이 핵심임을 명심하라. 이렇게 되뇌라. 오늘 나는 멋진 하루와 멋진 미래를 만든다. 삶은 나에게 풍요를 줄 것이다. 당신의 삶에서 돈과 번영의 물길을 막는 생각이 무엇인지 파악하라. 그 다음 미러워크를 통해 그 생각을 새롭고 풍요로운 믿음으로 바꿔라. 금전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번영에 대한 생각을 가꾸는 것이다. 필자가 오랫동안 효과를 본 번영에 대한 2가지 암시가 있다. 당신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은 앞으로 수입이 계속 늘어날 거야와 나는 어디로 가든 번영을 누릴 것이다이다. 삶에서 좋은 일이 생기면 그래 라고 말하라. 열린 자세로 좋은 것을 받아들여라. 당신의 세상에 그래 라고 말하라. 그러면 기회와 번영이 100배가 될 것이다. 하루에 한 번 2 팔을 활짝 벌리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라. 나는 이 우주의 모든 풍요를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거야. 삶아, 고마워. 이렇게 말하면 삶은 당신의 말을 듣고 응답할 것이다. 자주 되뇌라. 삶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제공할 것이다. 나는 내 삶을 믿는다. 나는 그래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모든 삶과 하나임을 안다. 나는 무한한 지혜로 둘러싸여 있고 무한한 지혜는 내 안으로 스며든다. 나는 우주가 모든 긍정적인 방식으로 나를 뒷받침할 것임을 믿는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다. 세상에는 내가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음식이 있다. 내가 다 쓸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이 있다. 내가 다 만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있다. 내가 다 경험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랑이 있다. 내가 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 있다. 이 세상은 내가 필요로 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쓰고 가질 수 있다. 하나의 무한한 정신,
하나의 무한한 지성은 언제나 내게 그래 라고 말한다. 내가 무엇을 믿든,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말하든 우주는 언제나 그래 라고 말한다. 나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주제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나는 가장 긍정적인 방식으로 나 자신과 삶을 바라볼 것이다. 나는 기회와 번영에게 그래라고 말한다. 나는 모든 좋은 것에게 그래라고 말한다. 나는 그래의 우주로부터 응답을 받는 그래의 세계에서 살며 그래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나는 우주가 선사하는 지혜와 하나가 되고 우주가 주는 힘을 받는 것에 감사한다. 풍요를 가져오라.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거나 생각해서는 결코 번영을 만들어낼 수 없다. 부족하다는 생각은 전혀 쓸모가 없으며 풍요를 가져오지 못한다. 결핍은 더 큰 결핍을 부른다. 빈곤한 생각은 더 큰 빈곤을 부른다. 반면에 감사한 생각은 풍요를 부른다. 확실하게 번영을 안겨주는 두 가지 태도와 암시가 있다. 다른 사람은 돈이 많다고 분노하는가? 나는 돈이 항상 부족해라거나 왜 이렇게 돈이 들어올 때보다 더 빨리 나가지? 와 같은 부정적인 암시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정적인 암시는 가장 해악한 것으로 빈곤을 부를 뿐이다. 우주는 당신이 자신과 삶에 대해 믿는 것만을 응답한다. 돈에 대해 당신이 가진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살핀 다음 떠나보내라. 그런 생각들은 지금까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재미로 가끔 복권을 사는 건 괜찮다. 그러나 복권에 당첨되는 순간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생각에 골몰하지 마라. 이는 빈곤한 생각이다. 오랫동안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 좋은 효과를 낳지 못한다. 복권 당첨이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는 드물다. 사실 대다수 복권 당첨자는 2년 안에 당첨금을 거의 모두 잃어버리고 종종 당첨 전보다 금전적으로 더 힘든 상황에 빠진다. 복권에 당첨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큰 착각이다. 복권에 당첨된다고 해서 당신의 의식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복권 당첨을 바라는 것은 사실상 우주에게 나는 요행 말고는 내 삶에서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주의 풍요가 당신의 경험 속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생각을 바꾸면 복권 당첨이 안겨줄 것이라고 믿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의식이 부여한 권리에 따라 당신의 것이 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암시하고 선언하고 자격을 믿고 번영을 허용하는 것은 당신이 복권 당첨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부를 끌어들이는 단계다. 돈에 대한 새로운 생각으로 의식을 열면 돈은 당신의 것이 된다. 삶 속으로 더 많은 돈과 번영을 끌어들이고 싶다면 마음을 담아 다음 암시를 반복하라. 나는 돈을 끌어들이는 자석이다. 온갖 번영이 내게 이끌린다. 나는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충분한 보상을 받는다. 나는 사랑이 가득하고 풍요롭고 조화로운 우주에서 살며 그것에 감사한다. 나는 모든 곳에 존재하는 무한한 번영에 열려 있다. 인력의 법칙은 오직 좋은 것만을 내 삶으로 끌어당긴다. 나는 빈곤한 생각에서 풍요로운 생각으로 옮겨가고 나의 재정 상태는 이런 변화를 반영한다. 좋은 것은 모든 곳, 모두에게서 내게로 온다.
나는 내 삶의 모든 좋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다. 매일 새롭고 멋진 경이가 일어난다. 나는 사랑과 함께 공과금을 내고 기쁜 마음으로 돈을 쓴다. 풍요는 자유롭게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온다. 나는 최고의 것을 누릴 자격이 있으며 지금 최고의 것을 받아들인다. 나는 돈에 대한 모든 저항을 내려놓고 돈이 즐겁게 내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한다. 내가 누리는 좋은 것은 모든 곳 모두에게서 온다. 감사하는 태도가 가져오는 힘. 감사할수록 더 큰 선물을 받는다. 번영과 감사는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는가? 이게 무슨 말일까? 매사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더 큰 발전과 풍요가 따른다는 뜻이다. 필자는 언제나 우주의 지혜와 하나가 되고 그 힘을 받는데 감사한다. 필자는 우주가 감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많이 감사할수록 좋은 것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좋은 것이 물질적인 것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좋은 것은 삶을 살만하게 만든 모든 사람, 장소, 경험을 뜻한다.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기.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감사하라. 침대야, 푹 자게 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감사할 많은 일이 쉽게 떠오른다. 필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까지 내 삶의 수많은 사람, 장소, 물건, 경험에 감사한다. 저녁에 자러 가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라. 설령 힘든 경험을 했을지라도 그 일을 겪은 경험에 대해 축복하고 감사하라. 실수를 하거나 최선이 아닌 결정을 내렸다는 생각이 들면 자신을 용서하라. 고통스러웠을지라도 내가 얻은 모든 교훈에 감사하라.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작은 보물이다. 교훈을 얻으면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뀐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발견한 것을 기뻐하라. 당신을 가로막은 것을 떠나보낼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라. 내가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어두운 면을 보여줘서 고마워. 지금부터 매일 삶의 모든 좋은 것에 감사하는 순간을 최대한 자주 가져라. 지금 삶에서 좋은 것을 거의 갖지 못했다면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다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는 모두가 잘 되는 상황이다. 당신도 행복하고 우주도 행복하다. 감사하는 태도는 풍요를 늘린다. 오늘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이 해준 일에 감사하다고 말하라. 판매원, 웨이터, 우체부, 사장, 직원, 친구, 가족, 모르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라. 모두가 서로에게 베풀고 감사하는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되뇌라. 나는 기쁨으로 삶에게 베풀고 삶은 사랑으로 내게 베푼다.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다. 당신은 탁월하다. 자신감을 갖게. 어린 시절 필자는 어른들이 나에게 가하는 비판 중에 상당수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스트레스를 받고 갖가지 일들에 자주 실망하던 그들은 나를 비판하기 일쑤였다. 나는 그 비판을 사실대로 받아들였다. 그 탓에 내면화한 부정적인 생각과 믿음은 오랫동안 내 삶을 가로막은 장애물이었다.
나는 어색하거나 멍청하거나 실없게 보이지 않았을 텐데도 스스로 그렇다고 느꼈다. 삶과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 중에 대부분은 5세 무렵에 형성된다. 이 믿음은 10대 때 조금 추가되고 이후 약간 더 추가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내가 어째서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냐고 물으면 당신은 분명히 어린 시절에 내렸던 결정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5살 때의 의식이 정한 한계 안에서 살아간다. 이 한계는 종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경험하거나 표현하지 못하게 막는다. 우리는 나는 똑똑하지 않아. 나는 산만해. 할 일이 너무 많아. 시간이 부족해와 같은 생각을 한다. 여러분 중에 이토록 제한적인 생각에 발목이 잡힌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당신은 이런 한계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넘어설지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이 느끼는 한계는 오직 정신적인 것일 뿐 현실과 무관하다는 점을 명심하라. 나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생각을 버리고 가능성의 총체성 속으로 들어서면 당신은 충분히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는 필요한 자질을 지녔다. 당신은 무엇이든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또한 당신은 필요한 모든 시간을 가졌다. 당신은 온갖 가능성을 볼 수 있으며 탁월한 일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뇌라. 나는 매일 더 자신감에 넘치고 능숙해진다. 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 스트레스 없는 삶을 위해 암시하라. 부정적이고 두려움이 가득한 생각은 삶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안길 뿐이다. 다음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거울 앞, 차 안, 책상 등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암시다. 나는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떠나보내고 삶은 단순하고 수월해진다. 나는 나를 위해 스트레스 없는 세상을 만든다. 나는 천천히 호흡하며 숨을 쉴 때마다 더 이완된다. 나는 유능한 사람이며 내게 닥치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나는 중심과 초점이 잡혀 있으며 매일 더 안정감을 느낀다. 나의 감정을 표현해도 안전하다. 나는 모든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나는 나 자신이 하루 동안에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스트레스가 곧 두려움임을 안다. 이제 나는 모든 두려움을 배출한다. 여기까지 미러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루이스 L. 헤이는 영성과 자기계발 분야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미국의 대표적인 심리치료사입니다. 영성, 자기계발, 양자 물리학 등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내적 성장을 돕는 일을 했으며 2017년 90세의 나이로 작고한 인물입니다. 저자는 긍정확언, 긍정암시를 통해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에 관한 책을 많이 썼는데요. 이 책에서도 긍정암시를 통해 잠재의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자신감과 자존감을 북돋고 내면의 잠재력을 끌어내며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삶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따라해 볼 수 있는 21가지의 과정이 서술되어 있는데요. 그 과정의 가장 첫 번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작업을 미러 워크라고 정의하는데요. 내 삶의 긍정적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우선 나를 정말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인 듯 합니다. 사실 긍정 암시와 긍정 확언을 하는 작업은 많이 하고 있었지만 그보다 선행하여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면의 힘을 발휘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처음 알게 되었고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수록 정말 기초 중의 기초이자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책을 다 읽자마자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면서 사랑해라고 계속 말해봤는데요. 사실 정말 어색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저자의 말대로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하면 할수록 편안해졌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올라가는 느낌을 실제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덧붙여 저자는 자신에 대한 평가나 자격을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마음가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여러 스토리와 자기 암시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부정적인 에너지와 과거들을 치유하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는 데에 큰 효과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자는 우주의 법칙, 감사와 번영, 풍요에 대한 암시 또한 후반부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서 자신에 대한 치유와 긍정 암시가 이루어진 다음에 읽고 따라해 보니 더욱 긍정적인 에너지로 풍요를 끌어당길 수 있었습니다. 두껍지 않은 책 속에 이렇게 풍부한 내용이 담겨 있고 이렇게 큰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책이었습니다. 실용적인 방법들이 쓰여졌기에 바로 적용해보기도 쉬웠던 이 책,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